박규광입니다. 한국의 BTS는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래미 어워드뿐이다. 방탄소년단, BTS의 해외 언론들이 쏟아낸 찬사입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 방탄소년단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중 최초로 미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1일 디스코 팝 장르 다이너마이트를 전세계 동시 발매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거둔 쾌거입니다.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코일구로 힘든 시기에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완성한 곡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첫 일주일 동안 스트리밍 3,390만회, 음원 판매 30만 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26만 5천 건에 이르러 2017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록 이래 약 3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것은 BTS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위에 오른 것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핫백 차트는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발표하는 순위로 쉽게 말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나타낸 순위표입니다. BTS는 지금까지 앨범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 200에서 4번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빌보드 200의 경우 팬덤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노래 한 곡에 대한 순위인 핫백은 경쟁이 이보다 더 치열해 비영어권 가수가 1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1위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라고 인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보드 차트는 미국의 음악 잡지 빌보드가 발표하는 대중음악 인기 순위입니다. 빌보드는 1956년부터 순위를 매겼는데 세계 팝 음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TS가 이번에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 이어 핫백 싱글 차트까지 1위를 하면서 결국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정복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BTS는 팬들에게 1위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BT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너무 정신이 없지만 빌보드 1위는 여러분들이 이뤄낸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것이며 이 성적만큼이나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아미를 누구보다 고맙고 사랑한다. 아미도 축하를 받아야 한다라며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세계 최고의 차트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고 가수 역시 역사적인 순간에도 팬들을 잊지 않고 챙기는 모습에서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백 1위 소식에 외신들 역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의 최후 경계를 넘었다며 이 시점에서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아티스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고의적인 무지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K-팝 밴드 BTS가 핫백 정상에 올라 으르렁거리고 있다며 BTS는 재미있고 외우기 쉬운 멜로디와 긍정적인 음악으로 K-팝의 미국 진출에 선봉에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방탄소년단의 1위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미국의 거물급 선수들을 이기고 베스트 팝상을 수상한 지 몇 시간 만에 글로벌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이정표라고 평했습니다. 대중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핫백 차트의 1위로 당당히 진입하여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아시아권 가수로 빌보드 1위에 올랐던 기록은 일본 출신 가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1963년 사카모토규의 스키야키가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핫백 1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57년 만에 나온 아시아권 1위 가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J-팝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쇠락하여 K-팝에게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입니다. 해외의 한 연예 전문 매체에는 떠오르는 K-팝과 지는 J-팝에 대한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J-팝은 왜 K-팝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세계 무대에서 J-팝이 쇠락하게 된 이유들이 소상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K-팝은 끊임없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J-팝은 일본 시장에만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AKB48 같은 여고생 컨셉의 아이돌이 성공한 이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자 비슷한 아이돌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J-팝 자신의 성장을 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게시된 해당 칼럼에 대한 댓글을 보면 J-팝은 항상 접근이 어렵다. 일본에 있지 않으면 들을 음악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 유튜브에서 J-팝 음악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J-팝은 오래된 일본 음악의 혈통을 따르고 있다 라는 반응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팝은 J-팝과 달리 해외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해외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앨범을 내기도 하고 유튜브나 아이튠즈에 채널도 만들어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같은 가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제는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립돼 있는 일본 시장의 한계를 느낀 일본의 젊은이들이 눈을 돌려 한국에서 데뷔하려고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후루야 마사유키 씨는 2017년 오리콘 뉴스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K-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일본에 있어도 세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국경을 초월해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본 아티스트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K-팝 그룹의 일본 멤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나 아이즈원뿐만 아니라 동방신기를 배출한 SM 엔터테인먼트에 NCT 127에는 오사카 출신 유타가 있으며 빅뱅이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에도 트레저의 멤버 12명 중 4명이 일본 출신입니다. 이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돌이나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연습생으로서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 데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한국 데뷔를 목표로 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티스트 양성소나 학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힘입니다. 방탄소년단 한국어 교재가 미국, 프랑스, 이집트 대학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해외 유수 대학에서 런 코리언 위드 BTS를 활용한 KF e스쿨 한국어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빅히트 에듀가 제작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입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K-팝 음악과 콘텐츠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팬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콘텐츠를 재구성해 멤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듣고 따라하며 기초 한글과 기초 표현,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국어 정규 강좌가 개설되는 곳은 미국 미들베리대,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대와 에덱 비즈니스 스쿨, 이집트 아인샴스대,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대와 탕롱대 등입니다. 미국 하버드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온라인 스토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마케팅 전략의 대가로 꼽히는 애니타 엘버스 교수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전세계 수백만 명의 팬의 지지를 얻은 진정한 슈퍼스타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류 문화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